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종일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오늘 홍천의 낮 기온이 35.5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32.8도였던 서울의 낮 기온이 내일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는 더욱더 확대가 되겠고요.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남쪽으로 멀리 물러나면서 이 같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7월 상순까지, 남부지방은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거의 없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낮에는 무척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가끔 많아지겠고요. 강원도 영서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20에서 2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춘천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대구는 33도 등으로 오늘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만조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해안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침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이정민 날씨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전문 기자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날씨 때문에 농가 피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 농가에서는 과수 화상병 때문에 정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과수 구제염이라고도 불리지요. 이 네. 화상병의 확산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과수 화상병은 방제약이 없고요. 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단 발병을 하면은 과수원을 폐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농진청에서 밝힌 그 화상병 발생 규모를 보면 6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5개 시군 106개 농가 69.1헥타르입니다. 이는 5년 전에 국내에 과수 화상병이 첫 발생한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인데요. 문제는 이 과수 화상병이 고온 다습한 날씨와 비바람에 의해서 빠르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마철에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8월까지 발생하는 병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과수화상병의 경우에는 20도에서 30도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만은 오히려 기온이 34도를 올라서면은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폭염이 유일한 치료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34도 이상의 폭염을 기다려야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현재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는 더욱 확대가 됐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의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한 단계 강화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현재는 충청 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최악의 과수 화상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충북의 주간 날씨와 함께 전국 사과 주산지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름철 불청객, 모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모기가 발생하는 이맘때가 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 농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모기에 물리면 가려움도 물론 괴롭지만 이 모기가 각종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모기는 아주 작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옮기는 질병을 보면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기에 물리게 되면은 가볍게 간지럽거나 또는 발진 등을 일으키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빨간집 모기는 일본 뇌염을 일으키고요. 또 중국 얼룩나게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기가 옮기는 질환이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는 말라리아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해마다 전 세계에 약 500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리며 이 중에서 100에서 2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3세계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사망과 청력 손실의 주요 원인이 말라리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정말 작은 모기가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통상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활동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언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나요? 네, 지금이 7월 첫째 주지요. 네. 예, 통계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여름철 모기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기가 6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7월에 가장 많았다가 9월쯤 되면은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보면은 처서에 지나면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처서가 8월 한 하순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때가 지나면 모기도 힘을 잃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실내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모기까지도 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도 모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날씨는 예보를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일 비가 내린다고 하면 우산을 준비하고요. 또 내일 미세먼지가 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챙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모기는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다행히도 이제 모기도 네.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이 모기가 날씨 예보처럼 모기 예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해서 벌써 6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머, 네. 모기 예보제가 있다고요? 네. 네, 저도 정말 생소한데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모기 예보제는 모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수화해서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모기가 발생하는 기상이나 지리 등 이 환경 요인과 모기의 성장 횟수를 반영해서 모기 활동 지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모기가 얼마나 많을지를 예보해주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이 모기는 주로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오늘 밤 얼마나 많은 모기가 활동을 할지 예보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는 주로 야간이죠. 네. 밤 10시부터 새벽 3시쯤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모기는 얼마큼 활동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모기 예보입니다. 이 모기 활동 지수가 클수록 모기 활동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모기 활동 지수는 713.5로 발생 단계는 3단계인 주의입니다. 그럼 모기 발생 단계 총 4단계 중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행동 수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오후 7시 이후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야 하고요. 이 야간 활동 시에는 모기 기피제나 퇴치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방제 모기 성충 발생 밀도를 감시하고 유충 서식지 제거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단계표만 봐서는 실감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많은 모기가 활동을 하는지 최근 며칠 동안의 모기 발생 현황을 조금 비교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럼 최근 일주일 동안에 모기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의 모기 발생 추이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는 모기 활동 지수가 1000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1000단위라는 것은 단계로 봤을 때는 4단계,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부터는 모기 활동 지수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1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단계성으로 본다면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모기 활동 지수도 조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정말 이럴 때 시원한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끔 강한 비가 내릴 때 이 작고 작은 모기가 이 강한 비를 맞게 되면 혹시 맞아 죽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한희경 씨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많죠? 같아요. 일단 빗방울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겠죠. 네. 근데 하늘에서부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이 빗방울이 조금씩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맞는 빗방울의 지름은 약 0.5mm에서 4mm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지만 우리가 맞아도 그렇게 크게 통증을 느끼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빗방울보다 조금 더 작고 가벼운 모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비가 많이 올 때 모기가 다 맞아서 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모기가 빗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은요. 물에 잘 젖지 않는 단단한 외골격을 가졌고 또 무게가 아주 가볍기 때문입니다. 모기의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빗방울의 입장에서는 모기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풍선을 고정한 채로 때리면 쉽게 터뜨릴 수 있지만 이 풍선을 하늘 위로 던진 다음에 때리면 그냥 튕겨서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죠. 이 빗방울을 맞은 모기도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빗방울에 맞은 모기는 잠시 하강하기만 할 뿐 금세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기가 만약에 낮은 높이에서 날고 있다가 빗방울을 맞아서 하강을 하게 됐다. 네. 그런데 마침 많은 비가 내려서 물웅덩이가 생겨서 거기에 빠졌다. 네. 그러면 익사할 수밖에 어머, 없겠죠.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모기가 비에 맞아 죽을 일은 없고 네.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마철에도 이렇게 모기가 극성인 이유 드디어 밝혀졌네요. 매년 여름철이면 모기와의 전쟁 정말 벌어지잖아요. 올해도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모기 퇴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요즘은 모기 퇴치도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네,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는 지난 24일에 유전저수지 또 대호수변공원 등 5곳에 미꾸라지 6만여 마리를 방사했다고 합니다. 이 방사된 미꾸라지는 1년생 이하이고요.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한 마리당 하루에 중국 얼룩날개 모기 유충을 600마리 이상, 또 일본 뇌염 모기 유충을 1,100마리 이상 잡아먹는 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서 해수욕장에서도 모기 퇴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여름밤 해변 하면 낭만인데요. 그럼요.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낭만을 모기. 깨트리는 모기도 있습니다. 네. 이 모기 퇴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독특한 대책을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이 고성군은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송지호, 삼포, 화진포 등 이 지역의 27개 해수욕장을 모기 없는 해수욕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모기 없는 해수욕장은 데이지, 마리골드, 아케라툼, 바질 등 이 향은 좋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허브식물 10여 종을 해수욕장과 야영장 주변 그리고 화장실, 상가 등에 집중적으로 심어서 자연 친화적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 해수욕장마다 모기 퇴치 식물을 거리형 화분으로 마련해서 야영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꾸라지와 허브식물 정말 친환경적인 모기 퇴치 방법이 실제로도 정말 큰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기발한 모기 퇴치 방법을 내놓았던 전라남도 나주와 강원도 고성의 지역별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의 참깨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재배하는 참깨의 줄기 아래 끝부분이 검게 변하고 심지어 마르기까지 해서 병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는 참깨 역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는 한인영 농업연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병, 참깨 역병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병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참깨 역병은 줄기와 잎, 꼬투리에 발병이 되는 병인데요. 주로 줄기 지지부에 감염되어 포기 전체가 시들어 죽는 무서운 병입니다. 발병 초기에는 지저부 부분이 수침상 또는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시드름 증상을 보이는데요. 아래 잎부터 갈변하기 시작해서 병관이 진전되면 상단 부위의 잎까지 갈변되어 나중에는 줄기 전체가 시들어 죽게 됩니다. 참깨 역병은 말씀하신 대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이 많은데 25도씨 내외의 고온 다습한 상태가 발병의 최적 조건이고요. 장마기에 급속히 증식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장마 시기인 지금 참깨 농가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병든 식물체에 있던 균이 빗방울에 섞여서 이리저리 튀게 되면서 이 건강한 작물들까지 감염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제법도 알려주시죠. 이미 장마가 시작되어 병 발생이 생긴 농가들이 많을 텐데요. 병든 식물체를 발견한다면 그 즉시 소각해야 하고 병든 식물체를 뽑아낸 땅과 그 주변에 병이 걸리지 않은 식물체 가장자리 부근도 함께 방제약자를 강조해주면 전염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과수 화상병과 함께 모기 그리고 병해충 상담소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연일 맑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장맛비는 언제쯤 다시 내릴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장마가 시작됐지만 너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네. 다들 이게 뭘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장마 전선은 남쪽 먼 해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확장하지 못하고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신 무더위의 기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일기예보 말씀드렸지만은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조금 거센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폭염도 어느 정도는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날씨 정보 전해주신 이정민 기자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